아미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아요. 감옥이나 재활원에 가는 건 아니고 약간의 인생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어떤 걸 선언한 거죠? 나 이제 온라인 계정 다 안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데일리 루틴을 잘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먼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크도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면서 모든 온라인 계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Deactivate 한 거죠. 우리 그 얼굴책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그거 계정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해두면은요, 계정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데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activate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활성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접두어 D를 붙이면은요, 이건 뭔가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is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접두어가 현재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반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반대의 의미를 줄 수 있게끔 만드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hen we say we are deactivating something, deactivate 한다고 이야기하면은요, 비활성화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what did he deactivate? 뭘 deactivate 했죠? 그의 계정들을 deactivate 한 거죠. It was his email, 이메일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his SNS의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다 deactivate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modern technology에서부터 더 물러서게 되는 거죠. removed himself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 제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이나 재활원에 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인생을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라는 이 문장들, 세 문장이죠? 이 세 문장을 정말 제익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이 해서 우리가 영어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길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같이 하면은 우리 못해낼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뭘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첫 번째 문장 먼저 우리가 바꿔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차근차근 더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합시다. 저는 않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래요. 뭘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이메일을 이라는 의미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메일 어카운트 같이 실생활에서는 다시 대체해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m not going to use my email도 상관없고요.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해도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이크가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손대지 않았습니다.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라는 문장,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은 이제 장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않을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지 않을 건데? 내 이메일 계정을 혹은 내 이메일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메일 계정 사용하지 않을 건데?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왜요? 제이크 친구는 연락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제이크가 선언을 한 거죠.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않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메일을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 자,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같이 읽어봐요. 하나, 둘, 셋.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next year.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next year 이라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를 표현할 때는 바로 전치사 until을 사용하기도 하죠. 저 unti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언제까지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문제.
지금 이 문장에서는 말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until the end of next year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제이크가 만약에 올해 초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beginning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순은요? middle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 중순, 말 뭔가 굉장히 다른 거창한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죠. beginning, middle, end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beginning, mid, end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저는 올해 초까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beginning of next year 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중순까지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middle of next year 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말은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이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next year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 중순 말을 beginning, middle, end를 표현한다는 것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midterm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말고사는 우리가 final exam이라고 하는데 기말이 이제 끝이잖아요. 시험의 끝.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종 final exam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중간고사는 midter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 표현 우리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은요, 소소한 의미의 변화는요, 충분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큰 문장의 틀 잘 외워두세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this year.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this yea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이크가 선언한 첫 번째죠. 이메일 사용을 내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올해 말까지 라고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할까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옥이나 재활원에 가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이나 재활원에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활원은요, 우리가 영어로 rehab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hab. 재활원은 영어로 rehab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약물이나 그런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I'm not going to rehab 이라고 얘기하면은 약물 치료의 목적으로 재활원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영어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I'm not going into jail or rehab. 한 번 더. I'm not going into jail or rehab. I'm not going into jail or rehab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은 영어로 jail인 거죠. I'm not going into. 나는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재활원, rehab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것도 덧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메일을 끊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의 인생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리모델링하다. 이때는 그냥 remodel 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I just want to do a little life remodeling. I just want to do a little life remodel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간 인생을 조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이크는 결심을 하고요. 사람들과 이메일로의 소통을 끊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친구들은 이런 수단을 써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이크는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이야기한 세 문장의 결심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this year. I'm not going into jail or rehab. I just want to do a little life remodeling. 한 번 더. I'm not going to use my email account until the end of this year. I'm not going into jail or rehab. I just want to do a little life remodeling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이크가 실제로 여기에서는 엄마 사랑해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온라인상의 친구들과 모든 소통을 끊고 나니까 어떤 감정을 제이크는 제일 처음 느꼈냐면요. 바로 이 감정이었습니다.
불안감과 걱정, 고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영어로서 I was anxious, 불안한 거죠. anxious, worried, 걱정, 그리고 isolated, 고립,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집에서 시도해 보세요.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좀 하지 않으면은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제이크가 제일 처음 느낍니다. 자, 이 단어들 anxious, 불안, worried, 걱정, isolated, 고립감 이 단어 외우시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이크가 느꼈던 감정들입니다. 단어 학습하시면서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was anxious, worried, and isolated. I was anxious, worried, and isolated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anxious 발음 같이 해봐요. anxious, anxious. 그 다음 worried 말고 isolated, isolat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ake was very anxious and nervous or worried and isolated from friends or the world. 그게 이제 제이크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인 거죠. 그래서 제이크는요,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요, 친구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이곳에 갑니다. 공중전화로 향합니다. 공중전화로 제이크가 향했다라는 의미로서 제이크가 이때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At the payphone, I made a call to a friend and waited for him to call me back for hours and hours. 한 번 더. At the payphone, I made a call to a friend and waited for him to call me back for hours and hours. 자, 이게 바로 제이크가 공중전화에서 친구한테 처음으로 전화했을 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상황이었습니다. 페이폰을 우리가 공중전화라고 이야기해요. 왜 페이폰이라고 이야기하지? 공중전화는요, public phone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public phone이라는 의미보다는 payphone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payphone은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전화가 다름 아닌 공중전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전화의 의미를요, payphone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payphone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payphone이라고 장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퍼블릭 폰은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주고 싶어서 페이폰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내가 call이라고 할 때는 make a call이 전화를 걸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를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과거형으로 I made a call.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I made a call to a friend. 그런 다음에 친구가 다시 전화해줄게.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데 다시 친구가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에서 전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wait 해야 되는 거죠. Waited for him to call me back for hours and hours. 몇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는요, hours and hours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크는요,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한테 전화하기로 언제까지? hours and hours, call me back, 다시 전화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At the payphone, I made a call to a friend and waited for him to call me back for hours and hours. At the payphone, I made a call to a friend and waited for him to call me back hours and hours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이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신이 번쩍 들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it was a wake-up call. 정신이 번쩍 들다, a wake-up call을 갑자기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이크는 어떤 결심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Coming home rolling down a track.
공중전화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던 제이크는 결국에는 나만의 연락규칙을 만들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럼 제이크만의 연락규칙은 어떤 연락규칙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이크가 이 실험을 끝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제이크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뒷이야기들까지 우리가 함께 영어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제이크는요, 나만의 연락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made my own rules. 같이 읽어봐요. I made my own rules. 한 번 더. I made my own rules. 나만의 연락규칙을 만들다. 나만의 연락규칙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제이크는 어떻게 친구들과 소통하는지 다음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제이크는요, 140자 타이핑 대신에 손으로 쓴 편지들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손편지도 하지만 제이크가 이제 친구들 창문에 가가지고 막 창문에 돌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저희가 영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그는 조약돌을 던졌다라는 이 표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그는 조약돌을 던졌다, 이 표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Instead of sending text messages, he tossed pebbles. Instead of sending text messages, he tossed pebbles. 라는 문장입니다. 자, instead of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뭐 대신에 많이 사용됐던 문장입니다. 단어입니다.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sending text messages,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He tossed, tossed는요, 가볍게 무언가를 던지다라는 의미예요. He tossed. toss는요, 가볍게 무언가를 던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뭘 던졌어요? 조약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약돌은 영어로 pebbles, pebb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약돌들을 막 던졌대요, 제이크가. 그 던지는 거를 throw라고 하면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창문이. 그래서 toss라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쏙 던지는 그런 의미로서 좀 더 의미의 동사에 어떤 모양으로 던졌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던졌는지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장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nstead of sending text messages, he tossed pebbles. 여러분 혼자. 자, 이렇게 해서 제이크는요, 스스로 혼자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냈고요. 그 중에 손편지도 있었고, 가가지고 직접 뭐 조약도 던져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For how long? For 90 days. This was a 90 days project. 이거는 90일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처음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They were very reluctant. 별로 꺼려하고 하기 싫어했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어떤 얘기할 때, 아미시 사람들 얘기할 때 했잖아요. Amish people were reluctant. 아니요? 그렇게 했던 거죠. Amish people는 reluctant 했대요. 뭐에 대해서 reluctant 했다 그랬죠? Modern technologies, conveniences of modern technology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이크 친구들도 처음에 제이크가 이제 세운 his own rules, 그만의 규칙에 굉장히 reluctant한 거죠. 저렇게 왜 귀찮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친구들의 반응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씩 그의 생각을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제이크가 실제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을요, 담담하게 써내려갔던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 문장으로서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먼저 시작! My friends finally started to notice and eventually even loved the idea. And then there came a point when it went from being the incredible challenge to a complete change in the way I lived my life. 한 번 더. My friends finally started to notice and eventually even loved the idea. And then there came a point when it went from being the incredible challenge to a complete change in the way I lived my life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친구들이 드디어
마침내 finally started to notice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eventually는요 결국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한 거죠? Even love the idea. 오히려 이 생각, 제이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there came a point. 이제 자기가 there came a point라는 거는요. 인지하기 시작한 그 지점이 딱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딱 그 순간을 맞닥뜨린 거예요. 어떤 순간이 딱 왔냐면요. When it went from being the incredible이라고 하는 거는요. unbelievable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ncredible, unbelievable 이라는 의미예요. 자, 어떤 순간이 왔냐면은요. 이거는 being the incredible challenge. From A to B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인데 이렇게 또 보면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은 그런 거 다 외우지 않아도 구 다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장 이해 가능하니까 구 하나씩 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unbelievable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어디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지점을 도달한 거예요? To a complete change. 완전한 변화가 온 거예요. 어디에 완전한 변화가 왔냐면요. In the way that I live my life.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결국에는 만들어낸 게 이 아미시 프로젝트였죠. 다시 한번 문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같이. My friends finally started to notice and eventually even loved the idea. And then there came a point when it went from being the incredible challenge to a complete change in the way I lived my life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요, 친구들도 인정해줬구나 라는 거에 조금 약간의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느낀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만을 위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제이크는 자기가 느낀 점을 정리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편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언제 쪽지를 받았는지, 언제 손편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까마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손편지 쪽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인기 많았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나눠 쓰는 그런 손편지들 있잖아요.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게 진짜 많은데 그러지 못한 현재의 환경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제이크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2장입니다. 차근차근 같이 읽어 내려갈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Everything was so much simpler. I had relationships with people, not profile pages. I had nothing but time on my hands. I was immeasurably more calm and at peace. I looked around at the world instead of reading out about world on my pho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정리해 봅시다. 모든 것이 everything was so much simpler. 훨씬 단순했대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땠냐면요. I had relationship with people.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거죠. 뭐 대신에 not profile pages. 프로파일 페이지라는 거는 인터넷상 혹은 온라인상에 있는 그 프로필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화면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real people. I had relationship with people.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I had nothing. 나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But time on my hand. 손에는 nothing. 전화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시간만 내 손에 있었다. 훨씬 더 단순한 삶을 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I was immeasurably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more calm 내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안정할 수 있었고 at peace 좀 더 평온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 looked around at the world instead of reading out about world on my phone. 나는 look around the world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대신에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세상을 읽고 있는 것 대신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죠. 이게 제이크가 The Amish Project를
90일 동안 하면서 90일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실제로 정말 제이크가 느낀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봐요. 시작! Everything was so much simpler. I had relationships with people, not profile pages. I had nothing but time on my hands. I was immeasurably more calm and at peace. I looked around at the world instead of reading out about world on my pho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이크는요,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켜서 큰 느낀 점까지, 결과까지 이룹니다. 그런데요, 제이크의 이런 삶의 변화를 가장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이크한테 찾아왔던 이런 신기한 변화들, 예를 들어서 평온함을 느꼈다든지 인생이 단순해졌다든지 손편지를 마구 받는다든지 이런 신기한 변화들이 오히려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옛 생활 방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이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야. 상상이나 해봤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아마 제이크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That's how we lived our lives. Have you ever imagined? 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That's how we lived our life. Have you ever imagined? That's how we lived our lives. Have you ever imagin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상상이나 해봤니?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야. 제이크가 처음에 이 The Amish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생활 전에 어떤 생활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간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입니다. I'm gonna ask you a question and I really want you to think deeply.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었어요? 제이크는 답장을 막 받기 시작했어요. He had a mailbox. 제이크만의 메일박스가 있었죠. 거기 메일박스에 친구들이 제이크의 소통 방식을 인정해주고 뭐 포스트잇도 붙이기도 하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 우편함에 가가지고 우체통에 가서 막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었고 그럼 제이크한테 정말로 손으로 답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ever received a handwritten let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ever received a handwritten letter?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handwritten letter, 손편지를 받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너무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조금 귀찮거나 우리의 몸을 좀 더 써야 되는 거나 이런 귀찮은 걸 되게 하기 싫어해요. 말하는 것도 싫어서 형제 자매 간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추억들, handwritten letter를 받는 추억들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ever received a handwritten letter? Or you ever received a handwritten card? 카드 받거나 이런 손편지를 받은 시대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한테 더 감동이 있는 거는요. 그런 화면 속의 글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표현한 그런 손편지, 손글씨의 편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친구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로 5문장도 괜찮으니까 마음을 표현한 손편지 레터를 한번 써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영어 표현 응용 하나 할게요. 뭐뭐 하는 거, 권하는 거. 우리 예전에 butterfly effect 이야기하면서 표현했던 거 있죠? Why don't you? 기억나요? Why don't you?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write a handwritten letter to your mom or to your friends or to your teachers or
to your siblings? Why don't you write a handwritten letters? 한번 여러분들이 handwritten letters를 꼭 한번 써보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추천해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아직 마지막 순서 남았습니다. 바로 팝 퀴즈입니다.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자, 오늘의 팝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제이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We talked about Jake's project. 제이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What was Jake's project about? 제이크의 프로젝트는 뭐에 대한 거였죠? 맞아요. 우리 오늘 주제 문장 기억나시죠? He tried to cut the ties with the world. 혹은 He tried to have a break from the world. 혹은 He tried to remove himself from the world가 되는 거였죠? 자, 오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잘 나눴습니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hat was the name of the project that an American college student tried to cut the ties with the outside world? 한 번 더. What was the name of the project that an American college student tried to cut the ties with the outside world?가 바로 문제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